안녕하세요. 저, 어, 저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은 그 채팅창에 좀 잘 들린다고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오라클 백업 앤 리커버리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업 앤 리커버리 과정은 오늘 1주차고 2주차, 3주차까지 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백업하고 리커버리에 대한 개념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백업에 필요한 파일 정보를 확인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마 아키텍처를 아마 처음 이제 오라클 21시 강의를 하면서 처음 몇 주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아마 좀 기억이 잘 공부하셨던 분은 기억에 잘 남으실 수도 있는데 실제 백업의 리커버리에서 필요한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장에서는 실제 우리가 백업을 할 때 대부분 백업은 물리적 백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백업은 물리적 백업하고 논리적 백업 두 가지를 권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백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오라클 21시, 물론 이제 오라클 12시부터 멀티 테넌트 기능, CDB, PDB 기능이 나왔는데 21시부터는 디폴트가 CDB, PDB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멀티 테넌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백업을 해야 될 대상이 CDB뿐만 아니라 PDB도 많이 백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CDB, PDB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좀 우리가 처음 오라클 DB 아키텍처 하면서 많은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백업 앤 리커버리에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백업에 대한 개념, 리커버리 할 때 리커버리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9개 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단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 오라클 DB 구성 파일들 화면이 조금 큰데 제가 화면을 좀 줄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구성 파일들이 기본적으로 물론 지금 여기에는 멀티 테넌트 기능까지 하진 않고 기본적으로 CDB 구성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PDB, CDB는 챕터 3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CDB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데이터베이스 기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필요한 파일들이 데이터 파일, 컨트롤 파일, 리드로그 파일. 물론 데이터베이스가 기동될 때 파라미터 파일을 이용해서 기동을 해서 그 다음에 컨트롤 파일을 읽고 그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 파일, 리드로그 파일을 오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백업을 해야 될 대상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필요한 노란색에 필요한 데이터 파일, 컨트롤 파일, 리드로그 파일이죠. 실제로는 아카이브 로그 파일을 백업하게 되는데 실제 우리 알메노로 백업하다 보면 리드로그 파일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카이브 로그 파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백업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DB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파일, 컨트롤 파일, 리드로그 파일 플러스 아카이브 로그 파일이 되겠습니다. 물론 파라미터 파일하고 패스워드 파일은 변경이 안 되면은 한 번만 백업하고 계속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파라미터 정보가 바뀌었다 라고 했을 때는 파라미터 파일을 백업받고 패스워드 파일 관련된 내용이 변경이 되었다. 패스워드 OS 인증 관련해 가지고 패스워드 변경되었다고 하게 되면은 패스워드 파일을 다시 생성해서 생성했다라고 하게 되면 백업을 따로 받아 두셔야 되겠죠.
이와 같이 DB 운영에 필요한 파일뿐만 아니라 아카이브 로그 파일, 패스워드 파일, 파라미터 파일까지 백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구성 파일들이 뭐가 있는지, 뭐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게 실제 테이블과 인덱스와 같은 부분을 저장하는 곳이 데이터 파일입니다. 자, 그 다음 컨트롤 파일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 즉 현재 이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구성하는 데이터 파일들이 몇 개가 있고 어떤 테이블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리드로우 파일을 몇 개 그룹, 몇 개 멤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정보를 모두 다 컨트롤 파일이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다 도커를 다 띄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도커 여러분 지금 기본에 DB를 하나 다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라클 21시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접속은 SQL 플러스로 해가지고 SysDB 하시면은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21시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데이터 파일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다이나믹 뷰, 딕셔너리가 되겠죠. 다이나믹 뷰, V 따로 시작되는 게 바로 데이터 파일인데 데이터 파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V 달러 데이터 파일, 컨트롤 파일은 V 달러 컨트롤 파일, 리드로그 파일은 V 달러 로그 파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백업에 필요한 파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려면은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어느 파일의 ID, 파일 번호죠. 그죠? 그 다음에 파일 이름, 그 다음에 지금 PDB, 21시부터는 PDB, CDB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컨 아이디를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맨드를 한번 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컬럼은 DGSG 데이터 파일 하시면은 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를 전부 컬럼 보실 필요 없고 파일 넘버, 그 다음에 파일의 이름, 그 다음에 컨 아이디, 실제로 PDB, CDB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V단어 데이터 파일을 하시면 현재 컬럼이 많이 컬럼 네임 포맷 A가 한 70짜리 나와요. 라인 사이즈 현재 한 라인에 보여준 텍 사이즈 현재 지금 보시면은 자, 셀 라인 사이즈는 한 줄에 200 라인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커맨드 발행했던 컬럼 커맨드 있었죠. 컬럼 커맨드 네임 컬럼을 70자리까지 보이겠다. 그래서 컬럼 네임을 컬럼을 포맷 A 문자를 70자리까지 보이겠다. 그래서 보시면은 내용 버퍼 내용 보면은 여기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디폴트 우리가 도커를 이용해서 그 DB를 만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디렉토리 아래 ORCL CDB 밑에 구성되는 데이터 파일, 그 다음에 ORCL CDB 밑에 PDB 시드, 그 다음에 ORCL CDB 밑에 ORCL PDB1이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지금 그 데이터베이스의 오라클 SID를 보시면은 이제 ORCL CDB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 구성되는 DB 디렉토리에 ORCL CDB라는 SID 명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안에 CDB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라인 사이즈 제가 타이핑을 따라 하실 분들은 같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select 파일 샵, 그 다음에 네임, 그 다음에 컨 아이디. 그런 데이터.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주의해서 보실 부분이 콘 아이디 부분이 1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숫자 2로 되어 있는 거, 숫자 3으로 되어 있는 거. 실제 우리가 처음에 DB를 생성하게 되면은 DB의 기본되는 부분, CDB 부분이죠. CDB 부분은 컨 아이디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PDB라고 되어 있는, 실제로 업무는 PDB 올려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PDB를 올려가지고 우리가 업무 DB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PDB를 만들기 위한 시드가 PDB 시드입니다. PDB 시드는 컨 아이디가 2번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PDB가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진 PDB 이름은 ORCL PDB1 되어 있고 컨 아이디는 3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PDB, CDB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백업을 한다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것 전체를 백업을 받아 주셔야 됩니다. 데이터에는. 그래서 PDB, CDB, PDB 시드까지. PDB 시드는 변경될 리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PDB 시드를 한 번만 백업 받고 나머지 CD, 변경되는 CDB, 그다음 PDB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챕터 3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파일 정보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컨트롤 파일은 지금 제가 지금 보시는 것 하나만 돼 있는데 컨트롤 파일은 select name from $v 컨트롤 파일. 자, 컨트롤 파일은 아까 제가 설명을 뭐라고 드렸냐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 파일이 몇 개가 있는지, 테이블 스테이스가 뭔지, 리드로 파일이 뭔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구성 정보는 컨트롤 파일에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컨트롤 파일 정보는 많은 DB 관련된 동기화 정보부터 해서 다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위치 정보는 컨트롤 V-컨트롤 파일로부터 네임이라는 컬럼을 보시면은 방금 확인하셨던 것처럼 ORCL CDB 아래 컨트롤 01.ct라는 파일이 컨트롤 파일입니다. 지금 저는 컨트롤 파일을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마무튼 하나만 가지고 있는 확인을 하셨고 그래서 백업 하실 때도 컨트롤 파일은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DB를 운영하다 보면은 데이터베이스에 구성되는 테이블 스페이스가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일이 추가됩니다. 그때마다 변경되는 정보들은 전부 다 컨트롤 파일에 전부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셨던 요 V 데이터 파일도 실제로는 컨트롤 파일 정보로부터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로그 파일을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자, 로그 파일 정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DH V 로그 파일. 요거는 실제로 물리적 위치가 어디 있는지 정보는 멤버라는 컬럼에 있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리드 로고에 대한 정보는 V 로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시 한번 V 로고 파일은 물리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고, 자, 리드 로그 파일의 논리적 정보는 V 로고에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백업에 필요한 파일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V 로고 파일로부터 이 컬럼이 데이터 파일, 컨트롤 파일과 달리 멤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멤버 이유는 뒤에 이제 멀티플렉싱한테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현재 select 이제 어떤 리드로 파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드로 파일 보시면은 자 지금 현재 리드로 파일은 3개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이거 select 모든 컬럼 한번 보겠습니다. 다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리드로 파일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그룹 번호가 1번, 2번, 3번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룹 번호 리드로고는 그룹 1, 그룹 2, 그룹 3 이렇게 3개가 되어 있는데 3개의 정보가 이렇게 보여지게 된 거죠. 자, 이 부분은 뒤에 다시 리드로고 파일 할 때, 아키텍처 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V 로고 파일을 통해서 현재 구성되어 있는 로고 파일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백업 할 때는 V 데이터 파일에 있는 정보 네임, 그다음에 V 컨트롤에 있는 네임에 있는 요 정보, 그다음에 멤버에 있는 요 정보를 백업을 받으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가 또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실제로 데이터 파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뭐가 있냐면 테이블, 인덱스, 뭐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이 전부 다 어디에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는 것들은 세그먼트 단위로 할당되는 부분은 전부 다 데이터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테이블에 데이터가 변경이 되었다. 뭐 DML 문장을 통해서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여기 지금 오타가 난 것 같네요. DBWR이죠.
dbwr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다시 오타를 좀 수정해서 다시 자료로 잘 공개하겠습니다. 확인 못해요. dbwriter라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에 의해 가지고 변경된 데이터들, 테이블에 변경된 데이터들은 dbwriter에 의해 가지고 데이터 파일의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이블 스페이스든 뭐 데이터 파일이 추가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보는 컨트롤 파일 라이트가 되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DML 문장을 변경하게 되면은 그 변경된 데이터는 리드로그 버퍼라는 공간에 저장되었다가 일정하게 우리가 로그 라이터에 가지고 리드로그 파일의 데이터베이스 변경 내용들이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리드로그 파일에 데이터 변경 사항들이 저장이 된다라는 거. 실제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 컨트롤 파일, 리드로그 파일에는 라이트 되는 것들이 dbwr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dbwr, 그 다음에 ckpt, lgwr의 백그라운드 콜이 라이트 되는데, 자, ckpt는 체크 포인트의 약자입니다. 체크 포인트라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있는데, 얘는 데이터베이스 동기화 정보를 보통 라이트하게 됩니다. 자, 동기화라는 것은 현재 모든 데이터 파일은 동기화되었다. 그 다음 컨트롤 파일에도 동기화 정보를 라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컨트롤 파일에는 데이터베이스, 즉 우리가 V$ 데이터베이스에 보시면은 요 정보도 바로 뭡니까? 컨트롤 파일로부터 정보를 읽게 되어 있는데 V$로 데이터 굉장히 컬럼이 많죠. 그죠? V$ 데이터베이스는 컨트롤 파일로부터 DB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특히 보신 것처럼 체크 포인트의 체인지 넘버가 뭐가 있는지, 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의 중요한 뭐 오픈 모드가 뭔지 이런 정보들이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동기화 정보들은 컨트롤 파일에 다 저장이 되는데 그 정보는 V$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체크 포인트 체인지 샵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ESC V$ 데이터 파일에도 보시면은 체크 포인트 체인지 샵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CKPT나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라이트하게 되면은 데이터 파일하고 컨트롤 파일에 동기화 정보를 라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라이트 정보는 V$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V$ 데이터 파일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 즉, 데이터베이스 구성 파일에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필요한 정보들이 변경된 정보들 라이트되고 DB 동기화 정보가 라이트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카이브 로그 파일을 라이트 해주는 프로세스는 바로 ARCH라는 ARC0, ARC1 이렇게 아카이브 프로세스에 의해 가지고 아카이브 로그 파일의 데이터베이스 변경 사항이 저장이 되는데, 자, 얘는 아카이브 프로세스는 리드 로그 파일로부터 읽어서 그대로 라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뒤에 리드 로그 파일 때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리드 로그 파일을 읽어가지고 아카이브 로그 파일을 만들어준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역할을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플렉싱이라는 게 나옵니다. 아마 지난 아키텍처 과정에서 한번 다 해보셨을 건데, 자, 컨트롤 파일 동일한 정보를 나는 두 개를 가지고 있겠다. 똑같은 정보를 두 개를 가지고 있겠다. 즉, 우리가 만약에 컨트롤 파일이 하나만 있으면은 하나만 있다가 깨진다. 라고 하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리커버리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일한 정보를 두 개를 가지고 있겠다. 자, 동일한 정보를 두 개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가 깨지더라도 나머지 컨트롤 파일 하나 가지고 DB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DB를 컨트롤 파일 깨지게 되면 동기화 정보 안 맞으면 DB를 내렸다 올릴 필요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가 문제가 되더라도 나머지 하나가 정상이기 때문에 뭡니까? 정상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컨트롤 파일뿐만 아니라 리드 로그 파일도 동일한 정보를 하나씩 더 가지고 있는 거, 멀티플렉싱이 필요하다는 거. 자, 일단 동일한 정보, 아마 동일한 정보 두 개 멀티플렉싱 하는 거는 우리 앞에 2장인가 3장에서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자, 멀티플렉싱 하는 이유는 하나가 깨지더라도 그러면은 두 개 파일은 다른 디렉토리에 두는 게 일반적이겠죠. 다른 볼륨. 그래서 같이 디스크 쓰지 않는 다른 별도의 볼륨에다가 저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리드 로그 파일도 멀티플렉싱을 해둬야 됩니다. 자, 위에 있는 게 이게 그룹 1, 그룹 2, 그룹 3.
자, 그룹 1, 2, 3은 로고 스위치가 발생함에 따라서 그룹 1 쓰기 하다가 그 다음에 그룹 2, 그룹 3 넘어갑니다. 자, 그룹 1에서 같은 정보, 멤버 A, 멤버 E, 동일한 정보를 한 2개씩 갖고 있겠다. 그룹 1도 2개, 그룹 2도 2개, 그룹 3도 2개. 동일한 정보를 2개씩 갖는 거, 2개 이상, 3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멀티플레싱을 해둘 필요 있겠다. 즉, 리드로우 파일이 하나만 있다가 각 그룹마다 하나씩 있다가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DB가 정상적으로 더 운영이 안 됩니다. 하지만 멀티플레싱으로 되어 있으면 같은 그룹의 멤버 하나가 멤버 A, 멤버 B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멤버 하나가 문제가 되더라도 나머지 멤버 하나가 정상이면은 정상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운영이 된다. 대신 우리가 언론 로고에 보시면은 현재 리드로우 파일 하나가 문제가 있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언론 로고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DB를 운영하실 때는 언론 로고를 계속해서 DB에는 관리를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파일하고 리드로우 파일은 멀티플레싱을 권장한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각각 깨지더라도 리커버리 필요 없이 그대로 운영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데이터 파일은 근데 2개씩은 아닙니다. 데이터 파일은 하나씩만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DB 백업 할 때 데이터 파일을 굉장히 백업을 중요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리커버리 하실 때도 대부분 데이터 파일을 리커버리 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백업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실제로 데이터 파일을 백업.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노트북 사양마다 좀 차이가 날 건데 지금 저는 창을 2개를 띄웠습니다. SQL 창하고 알맨 창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미리 나중에 한번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미리 뭘 하시냐면은 자, 알맨이라는 커맨드를 자 우리가 예전에는 백업을 할 때 보통 알맨 이전에 실제로 우리가 OS 상에서 파일을 직접 cp라는 커맨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마 저 6개월 전에 아마 강의를 할 때는 유저 매니지드 백업 해가지고 그 방법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있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알맨을 이용해서 백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알맨이라는 거는 오라클에서 제공해주는 백업 툴인데 컨트롤 파일 정보로부터 읽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백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께서는 알맨을 한번 접속을 해보시는데 알맨 접속은 알맨 치고 디폴트로 그냥 컴팩트 여러분들 환경 도커 그대로 이미지 가져와서 사용하시게 되면 그대로 알맨 한 다음에 컨넥트 타겟을 하시게 되면은 오라클 CDB에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CDB 루트로 접속이 되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백업이 전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강의하기 전에 백업을 했는데, 저 노트북 사양이 좀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아마 백업한 정보들이 이렇게 쭉 보일 겁니다. 저는. 보이는 여러분들께서 백업 정보를 볼 때 알면 들어가서 리스트 백업을 하시게 되면은 백업 정보가 보일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아마 리스트 백업, 여러분들께서 저는 지금 백업 했기 때문에 정보가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께서 뭘 하시냐면 백업, 데이터베이스, 세미콜론 하시고 지금 그냥 백업을 혹시 한 번이라도 하셨던 분이 계시면 그거 그대로 두시고 백업을 한 번 더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백업 데이터베이스라는 알면상에서 여러분들께서 백업을 한번 해보시면은 채팅창에 제가 실제로는 백업 데이터베이스만 입력하시면 돼요. 알면 다 나오니까 요거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백업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아마 지금 저 노트북 사양이 좀 낮아서 좀 천천히 백업이 되는데 아무튼 그 컨트롤 파일에 있는 정보를 알면은 컨트롤 파일에 있는 DB 정보를 읽어가지고 현재 필요한 파일들을 지금 백업을 좀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릴 여러분들 사양 좋으신 분들은 바로 백업이 될 겁니다. 저는 좀 늦게 되는데 아무튼 각각 노트북 사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데이터베이스를 백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럼 알면 혹시 들어가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그냥
어느 디렉토리에서 뭐 해서 그래서 위치 알면 하면은 뭐 오라클 DB 홈 밑에 빈 밑에 있겠죠. 그래서 알면 하시고 OS 상에서 알면 하시고 그다음에 알면 보시 프롬프트 뜨시면 커넥트 타겟 하시면은 접속이 되면 그래서 어느 DB에 커넥트 되었다라는 정보가 보일 겁니다. 실제 커넥트 하신 다음에 백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커넥트 하신 다음에 이거 좀 순서 바뀌었는데 커넥트 하신 다음에 백업을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는 미리 백업을 해두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일단 백업을 걸어놓고 그냥 지금 그대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실제 리커버리 할 때 개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그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DBWN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교재 좀 잘못 나왔네요. 아까 그거 카피한 건데 아무튼 DB 데이터 파일들은 DBWN이라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에 가지고 그러니까 라이트가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시 수정해서 자료 다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리드로 파일, 자, 멀티플래싱 되어 있는 리드로 파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룹 1, 그룹 2, 그룹 3, 세 개로 그룹이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지금 저는 이제 멤버 A 하나밖에 없는데 아마 다른 분들께서는 지난번에 수업하실 때 멀티플래싱 하신 분은 멤버 A, B 두 개가 있을 겁니다. 그룹 1에 멤버 A, 멤버 두 개가 있으면은 이 두 개는 동일한 정보입니다. 현재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뭐냐면은 현재 LDWR이 라이트하고 있는 거. 얘가 바로 커런트 리드로그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커런트 리드로그 파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sysdb에 들어가셔가지고 select all from $log를 보시면은 현재 운영되는 데이터베이스의 리드로그 뭡니까? 롤리적 정보가 보이죠? 200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똑같이 커맨드 하면 뭐 간단한 거니까 뭐 바로 입력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현재 리드로그 할 정보 보시면은 자, 여기 그룹 1, 그룹 2, 그룹 3 있죠. 자, 그룹 1, 2, 3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스테이터스를 보시면은 커런트, 인액티브. 지금 현재 430번이 커런트다. 자, 430번의 시퀀스 넘버. 리드로우 파일은 시퀀스 번호가 몇 번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카이브 로그 파일도 시퀀스 번호 기준으로 전부 다 백업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퀀스 번호가 몇 번이다. 자, 커런트 리드 로그 파일의 시퀀스 번호는 가장 높습니다. 그 전에 실제로는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로그 스위치 한번 발생시켜 보겠습니다. 얼터 시스템 스위치 로그 파일. 자, 로그 스위치가 발생이 되면은 현재 여기서 1번 로그 스위치라는 거는 그룹 1번 쓰기를 스톱하고 그룹 2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로그 단기절 발생시켰기 때문에 select all from $로그를 보시면은 자, 실제로 아까 조금 전에 커런트가 430번에서 그 다음 뭡니까? 그룹 2번 431번 내려왔죠. 커런트가. 자, 요 액티브는 시간이 지나면 이넥트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431번이 커런트다. 자, 즉 현재 LGWI 라이트하고 있는 거 부분이 바로 커런트 리드로 보호해야 되는데 $, 로고에서 스테이터스 보시면 커런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게 액티브 계속 나오실 때는 얼터 시스템 체크 포인트 동기화 정보를 한번 때리고 나서 발행하고 나서 $, 로그를 보시면은 인액티브로 바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동기화를 시키겠다. 얼터 시스템 체크 포인트 커맨드를 우리가 발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커런트가 이 그룹 위에 있는 거. 그래서 실제 LGWI 라이트하고 있는 게 커런트 리드로 파일이다. 자, 넘어가고 그다음에 3개만 있으면 그룹 3번을 마치면 다시 그룹 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이게 1, 2, 3 안 되고 1, 3, 2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큰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제 정상적으로 다 넘어가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
자, LGW는 동시에 멤버 A, 멤버 B의 같은 정보를 라이트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커런트 니드로 파일에 대한 개념. 자, 현재 라이트를 하고 있는 니드로 파일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이제 백업 앤 리커버리에서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데이터베이스 스타트업 할 때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오라클 DB가 다른 타 DB, 뭐 예를 들어서 MySQL이라든지 다른 DB에 비하면은 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라클 DB는 기동이 될 때, 자, 기동이 될 때는 우리가 파라미터 파일을 읽어서 init.ora, init.ora라는 파일을 읽어가지고 5할 다 알고 계시죠? show parameter sp 파라미터 파일이죠, 그죠? 요 디렉토리 밑에 가시면은 파일을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느낌표 ls 마이너스 느낌표는 os 커맨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말은 opt 밑에 밑에 dbs 하시면은 파일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패스워드 파일은 이거고, 자, 이게 실제로 sp 파일, init 파일 다 배우셨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개열이 동시에 있을 때는 sp 파일이 우선이 있는다. 안에 이 파일이 없으면은 init.oral이 있는다.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오라클 21시부터는 오라클 베이스 밑에 dbs라는 디렉토리에 이 파라미터 파일들이 존재합니다. 실제 파라미터 파일을 읽어가지고 데이터베이스가 기동이 되는데, 자, 노마운트, 즉 SGA 공간이 할당이 되고, 그리고 현재 파라미터 정보를 읽어가지고 파라미터 정보 중에서 보시면 show 파라미터 보시면은 이것도 같이 파일 커맨드 드릴까요? 커맨드 간단하기 때문에 뭐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겠죠. 파라미터 정보 중에서 컨트롤 파일이라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파라미터 중에서 현재 이 데이터베이스 컨트롤 파일 위치가 어디 있냐. 자, 요 디렉토리에 가면은 컨트롤 파일 위치가 있죠. 아까 요거는 v.name 콜럼 v.컨트롤 파일에 다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예. 여기는 다 동일한 파일입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정보를 읽고 올라온다. 즉, 노마운트 상황에서는 컨트롤 파일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컨트롤 파일의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노마운트까지는 파라미터 정보를 읽고 노마운트 올라간다. 자, 노마운트에서 마운트로 올라갈 때는, 자, show 파라미터 컨트롤 파일즈에서 이미 컨트롤 정보를 알고 어느 위치 알고 있기 때문에 노마운트에서 마운트로 올라갈 때는 컨트롤 파일을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컨트롤 파일에는 어떤 정보가 있냐? 모든 데이터 파일 정보를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리드로 파일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노마운트에서 마운트가 되면 컨트롤 파일이 오픈이 되고, 자, 마운트에서 실제로는 컨트롤 파일이 다 오픈되기 때문에 DB 구성 관련된 모든 데이터 파일 다 위치는 다 알고 있다. 아까 v 데이터 파일, v 로우 파일에서 정보 나오는 모든 정보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파일을 오픈하겠다. 그래서 마운트에서 오픈하게 되면은 모든 파일을 오픈하자. 자, 오픈될 때 전제 조건은 모든 조금 전에 보셨던 여기 모든 데이터 파일의 동기화 정보, 리드로 파일에 대한 동기화 정보, 컨트롤 파일에 대한 동기 정보 모두 동일해야만이 데이터베이스가 정상적으로 오픈이 됩니다. 우리가 백업 앤 리커버리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든 데이터 파일, 리드로 파일, 컨트롤 정보는 동기화 정보가 다 동일해야지 데이터베이스 오픈된다는 거. 그래서 all 파일즈가 오픈이 돼서 데이터베이스 오픈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셧다운 한번 해보겠습니다. 셧다운 이미디에이터. 나중에 이제 어보트도 한번 해보실 건데, 셧다운 이미디에이터 하게 되면 새로운 트랜지션은 못 들어오고 기존의 트랜지션 정지하고 다 DB를 내리겠죠.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은 클로즈, 디스마운트, 셧다운 되죠. 바로 스타트업을 해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 기동되는 정보가 나오죠. 스타트업 하시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인스턴스 SGA 공간이 올라왔죠. 그죠? 인스턴스가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다 기동이 되고 메모리 할당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 정보 읽어서 마운트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데이터 파일 다 정보 확인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오픈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기다리면 오픈이 되겠죠. 아까 저가 백업 통계 다 끝났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다시 정지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저게 스펙이 낮아가지고, 이미 이거 내려 돌리면 백업이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다 백업이 되셨을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DB 올라오면 다시 백업 하겠습니다. 지금 마운트, 아까 이거, 오픈까지 됐죠, 그죠? 예. 그래서 다시, 백업, 다시, 끝날 때, 쉬는 시간 끝나면 백업 돼 있겠죠? 예. 그래서 실제 요 과정,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다음 주에 아마 백업 리커버리 과정에서 DB를 리커버리를 하시게 될 건데, 자, 데이터베이스를 리커버리를 한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파일이 깨져가지고 많이 리커버리 하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 마운트 단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리커버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마운트 단계. 대부분 물론 DB 전체가 깨졌을 때 마운트 단계, 물론 특정하게 어떤 데이터 파일 하나만 리커버리 하겠다. 오픈 과정에서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리커버리 하겠다 할 때는 마운트 단계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자, 아직 모든 파일들이 클로즈된 상황이기 때문에 마운트에서 리커버리를 진행해야 된다. 자, 오늘 아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드로그 파일은 아까 SG의 리드로그로 변경된 데이터로부터 LGWR이 라이트가 돼서 라이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로고 스위치가 발생이 되면 시퀀스 번호가 지금 이제 100번이면은 101번으로 변경이 된다. 요거 유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로고 스위치가 발생되면은 그 다음 넘어가면 그룹 3에서는 102번이 되겠죠. 자, 시퀀스 번호는 로고 스위치가 발생할 때마다 그룹에 하나씩 할당을 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마 다른 DB에서도 이렇게 잘 구분이 안 될 건데 이미 오라클 DB는 이같이 그룹별로 시퀀스 번호가 다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101번, 102, 103 계속해서 증가가 되겠죠. 자, 아까 저희가 셀렉트 라인 사이즈 현재 한 화면에 보여주는 크기를 200라인을 바꿨습니다. 달러 로그 아까 커맨드 반영하시 보면은 430, 430, 429 돼 있죠. 현재 커런트는 얘다. 트윗 한번 또 발생해 얼터 시스템 트윗 라이트 로그 파일. 이렇게 하시면은 하시거나 이거 커맨드 보내드리겠습니다. 단계적으로 로고 스위치를 발생하는 커맨드다라는 거 하게 되면은 앞에 요건 빼주시고 얼터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403 아까 여기 431에서 200, 429가 없어지고 430로 넘어왔죠. 그래서 이제 로고 스위치가 발생되는 시퀀스 번호가 하나씩 증가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조금 전에 했던 거 설명 나왔네요. 리드 로그 정보 V 달러 로그로부터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자, 커런트 확인을 하셨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요 부분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아카이브 로그 파일.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아마 아카이브 로그 파일이 아닐 겁니다. 아카이브 로그 모드는 아닐 겁니다. 아마 노 아카이브로 있겠는데 저는 실수 때문에 미리 이제 아카이브 로그 모드 여러분들께서 아카이브 저기 저 지금 헷갈리네요. 이렇게 가볼까요? 제가 지금 저 커맨드가 많이 아카이브 로그 있었죠. 죄송합니다. 아카이브 로그 하시면은
현재 여러분들께서 이 커맨드 발행하시게 되면 아마 노 아카이브 모드이기 때문에 아마 아카이브로 변경하신 분들은 이렇게 나올 건데 지금 현재 아카이브 로그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안 나오실 겁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뭐 아카이브 로그 모드를 권장을 하죠, 그죠? 아카이브 로그 모드를 권장해야지 DB가 깨진 시점까지 리커버리 가능합니다. 실제 노 아카이브 로그 모드하고 아카이브 로그 모드 두 개에 대해서 아마 다음 주에 비교를 해드릴 건데 아카이브 로그 모드는 데이터베이스가 크래시 된 시점, 깨진 시점까지 리커버리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실제 여기에 오늘날 가장 오래된 로그 시퀀스 번호, 이 정도는 보시는 것처럼 V 달러 로그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가장 오래된 번호가 30번. 현재 커런트 리드 로그 파일은 몇 번이다? 32다. 자, 그 다음 넥스트 아카이브 돼야 될 거. 아카이브가 몇 번까지 됐다는 얘기죠? 31번까지 아카이브가 다 되고 앞으로 32번이 아카이브가 발생할 덱입니다. 즉,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실 부분은 뭐냐면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현재 LGW 라이트 하고 있으면은 현재 100번에 대해서는 아직 아카이브가 안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100번에서 리드 로고가 딱 차고 나서 그 다음 로고 스위치가 발생이 돼서 여기 101번이 되면은 로고 스위치가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카이브가 라이트가 됐죠. 그때 아카이브가 라이트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고 100번이 101번 로고 스위치 발생하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100번이 ARCH라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해가지고 뭡니까? 아카이브 로그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ARCH는 여기 있는 파일 리드해서 똑같은 정보를 라이트하게 됩니다. 카피 기능이죠. 자, 아카이브 로그 모드로 운영해야지 뭡니까? 데이터베이스 크래시 시점까지 복구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가능하면은 아카이브 로그 모드로 운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아카이브 로그는 로고 스위치가 발생할 때 아카이브 로그 파일이 라이트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뭐 해보실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카이브 공간이 풀이 났다. 아카이브 공간이 풀이 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로고 스위치가 발생이 되는데 더 이상 ARCH가 라이트를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아카이브가 안 만들어졌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ARC라는 컬럼을 V달러 로고에서 ARC라는 컬럼은 뭡니까? 아카이빙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카이빙이 되었다라는 거. 자, 현재 430번, 431번은 아카이빙이 되었다. 432번은 아직 아카이빙이 안 되었다는 거. 자, 커런트는 당연히 이제 아카이빙이 안 되었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요 컬럼 정보를 V달러 로그에서 아카이브 컬럼을 보시고 아카이빙이 되었다, 안 되었다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카이브 로그 모드. 실제 다음 주에 아카이브 로그 모드 설정해가지고 아마 쭉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제 DB가 메모리 상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이 돼서 디스크가 아닌 메모리 상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인스턴스가 깨졌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대표적인 게 뭐 셧다운 어버트하고 마찬가지죠. 셧다운 어버트도 뭐 될 수 있겠고 혹은 OS에 보시면은 RPC에서 보시면은 쉐어드 메모리 공간할 때는 진짜 쉐어드 메모리 SGA 공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마포아. 자, 이런 정보를 강제적으로 뭡니까? 메모리를 삭제를 한다. 지금 삭제하지 마세요. 그죠? 그리고 가르쳐드리면 안 되겠다. IPCRM이라는 커맨드 있긴 있는데, 실제로 메모리를 강제적으로 지워버리면은 메모리, 인스턴스, SJ 공간이 깨져버립니다. DB 인스턴스가 깨져서 DB가 내려가게 되는데, 즉, 메모리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DB가 깨졌다. 그 가성을 해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셧다운 어버트가 가능합니다. 시스 DB. 셧다운 어버트는 그냥 메모리에 있는 정보 관계없이 바로 DB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셧다운 어버트를 하시게 되면은 인스턴스 리커버리에 인스턴스가 깨진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스턴스 리커버리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인스턴스 리커버리는 자 보시면은 아까 그 인스턴스 리커버리 할 때 자 요거 SQL을 자, DB 셧다운 어버트 하신 다음에 DB 다시 기동해 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DB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셧다운 어버트 강제적으로 해주시고 DBA 아 이게 이게 도커까지 빠져나와 버렸네요, 그죠? 엔지였어요. 도커를 다시 도커 스타트 다시 하고 이 도커가 보니까 DB가 내려가면 다시 도커가 죽는 경우 발생해가지고 다시 올리겠습니다. 보시면 강제적으로 내려서 보는 것 같습니다. SQL 플러스 보시면 레지시스 DB DB로 와서 아이들 DB 스타트 지금 꼬였네요. 때는 다시 한번 DB를 내려주세요. 도커까지 다 내리고 다시 가끔 일반 저기 온프라미스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도커를 스탑하겠습니다. 이제 내리고 여기 있었네요. 여기. 도커가 보면은 DB가 강제 내려가게 되면 계속 빠져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자, 일단은 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스턴스 리커버리는 어떤 거냐면은 자, DB가 메모리상에 변경된 데이터가 아직도 정상적으로 전부 다 뭡니까? 데이터 웨이를 라이팅해줘서 안 된 상태입니다. DML 문장이 많이 발생된 상황인데 대신에 DML 문장에 대한 정보는 전부 다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다? 리드 로그 파일에 대부분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리드 로그 파일은 데이터 변경사가 쭉 있기 때문에 즉 리드 로그 파일에는 커밋된 정보, 커밋 안 된 정보 전부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DB가 올라갈 때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DB가 오픈되기 전에 컨트롤 정보를 읽어가지고 오픈되기 전에 컨트롤 파일에는 동기화 정보하고 데이터 파일에 대한 동기화 정보 다 확인했는데 동기화가 안 돼 있다. 그때부터는 인스턴스 리커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인스턴스 리커버리라는데 자 올라가면서 실제로 데이터 파일에 대한 현재 시점 정보를 읽어가지고 이 시점 정보에 대한 정보를 리드로 해서 확인합니다. 내가 정보는 어디쯤 있다. 뭐 리드로 뭐 커런트 이전 거도 있어서 커런트에도 커런트 어디엔가 있겠죠. 그죠? 그 정보를 읽어가지고 언두 세그먼트에다 전부 다 우리가 뭡니까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드로그 파일에 있는 정보를 다시 우리 DMM 명령어처럼 언두 세그먼트에 다시 재구성하게 되는 거 이걸 롤포드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롤코드. 실제로 리드로 파일에 변경된 정보, 뭐 A가 B로 바뀌었다, 1이 2로 바뀌었다, 어떤 세션이 커밋됐다, 이런 정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정보가 다시 언두 세그먼트에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뭐 리커버리 과정도 일반 리커버리 과정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리커버리 할 때 언두 세그먼트 사용이 되는데 언두 세그먼트를 같이 롤포드를 통해서 리드 정보를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정보에 보면 리드로그에 커밋되었다 이런 정보 전부 다 나오겠죠. 그래서 그 정보가 전부 다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데이터 파일에 적용이 돼서 커밋되었으면 커밋되었다, 커밋 안 되었으면 커밋 안 되었다. 전부 데이터 파일에 리드로 파일에 있는 정보를 전부 다 그대로 언두 세그먼트하고 그대로 뭡니까 데이터 파일에서 재현하게 됩니다. 즉 그러면은 데이터 파일하고 리드로 파일만 있으면은 데이터베이스 구성 변경되는 정보가 그대로 재현이 되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커밋 안 된 정보는 전부 다 언두에 다 남아 있습니다. 자, 커밋 안 된 정보는 전부 다 롤백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커밋 안 된 데이터 전부 정리를 해버리게 되겠죠. 커밋된 거, 커밋 안 된 거. 자,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커밋된 거, 커밋 안 된 거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자, 그렇게 다 하게 되면은 모든 현재 시점, 커런트 리드 로우까지 하게 되면은 롤백까지 하고 그다음 마지막 데이터 커밋된 거를 다 정리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동기화를 마치죠. 그리고 나서 데이터베이스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인스턴스 리커버리. 즉, 인스턴스 리커버리는 누가 해주냐? 데이터베이스에 뭡니까? 지금 뭐가 문제가 있네요. 그죠? 아무튼, 적게 조금 뭐가 문제가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커버리 정보를 여러분들께서 내부적으로 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셧다운 오버트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자, 여러분들께서 뭘 확인하시냐면은 그 언론 파일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 로그. 그래서 오라클 DB는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는 어디에 저장이 된다? 언론 로그에 저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언론 로그 파일 내용은 요 DB의 트레이스 아래에 있는데 ls-1 언론 별표하게 되면은 언론 sid.log가 나오는 거죠. 자, 요 파일 내용을 보시면은 쭉 보시다 보면은 아래쪽에 여러분들 이 파일이 꽤 클 겁니다. 그동안 데이터 베이스가 올라왔다 내렸다 모든 정보를 다 써있기 때문에 요 파일 내용을 보시면 요 파일 제일 아랫부분 보시면은 내부적으로 자 보면은 여기에 쭉 보시면은 여기에서 언두가 어떻게 되었다 이런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 밑에 페이지까지 뭐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는 얘는 이론이기 때문에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일반 데이터베이스는 언두를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인스턴스 레벨 리커버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스턴스 리커버리는 누가 해주냐? S몬,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중에서 S몬이 대신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몬, P몬, S몬 여러 가지 있는데 S몬, 시스템 모니터죠. S몬이 리커버리를 다 해준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뭡니까? 데이터베이스 기본적으로 리커버리의 백업 앤 리커버리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셔야 될 아키텍처 부분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 부분은 제가 다시 요거 정상적으로 다시 한 10분 정도 휴식하고 진행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셧다운 어버트 하시고 나서 DB 기동을 하시고 나서 이거 보시면 언론 로그 위치는 요 아래 있습니다. 여기 아래 가시면은 언론 로그 있기 때문에 파일 내용 제일 아래로 가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시간이 54분인데 일단 54분이니까 9시 4분부터 휴식까지 아이고 휴식하시고 진행하도록 자, 그 사이 한번 저 이거 보겠습니다.